볼게요. 자, 우리가 진행할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단원이요. 생식과 유전 단원입니다. 생식과 유전. 예전에 생식과 발생이라는 단원이랑 유전과 진화라는 단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나뉘어져 있었던 진화 파트를 여러분이 고율통합과학으로 넘겨주고요. 그죠? 고율통합과학으로 넘어가고, 요거를 묶어가지고 한 단원으로 구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양이 한 단원 이상, 한 단원 반 이상 차이가 나게끔 좀 양이 많아요.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이 전공을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신다. 고등학교 2학년이든, 그지? 전공을 생명과학을 뭔가 좀 깊게 배우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다시 언급되고 또 디테일하게 더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의 난이도랑 유형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거의 입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문 단계. 그렇다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생식, 여기서 말하는 이 생식은 생으로 뭔가를 먹는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자손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내 유전 정보를 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우다 보면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던 남성, 여성의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정소, 난소 뭐 이런 거, 그리고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며, 그죠? 그들이 어떤 형태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치? 크게는 세포가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분열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해. 자, 생각해보자. 선우, 너네들을 구성하는 세포는 딱 한 개인가? 아니죠. 우리는 한 개의 세포로만 되어 있는 개체가 아니라 다세포죠. 만을 다. 그지? 다세포야. 그러면 너네의 몸에, 그죠? 여러분의 몸에 크게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 크게 두 종류의 세포. 자, 우리는 다세포 개체인데 내 몸에 그게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무슨 세포냐면 일반적으로 내 수정란에서부터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 체세포와 체세포, 그죠? 이 체세포, 그리고 나의 생식기관이라는 이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특정 생세포 분열해서 만들어내는 정자, 난자와 같은 무슨 세포, 그걸 이세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 하여 이세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식이야. 그지? 생식, 이세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그런 이세를 만드는 것과 관여하는 세포라고 하여 생식세포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 거야. 생식세포, 체세포. 오케이? 그리고 그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기관을 당연히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돼요? 사람의 몸에, 여성의 몸에는 난소라는 생식기관이 있는 거고, 남성의 몸에는 정소라는 생식기관이 있는 거야. 오케이? 생식기관. 장소야.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뭐 그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생식기관을 쓰랬는데 정자 써놓은 인간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 아닙니다. 자, 이 정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가 야, 너 지금 감수 분열해야 되겠어. 생세포 분열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아서 생세포 분열을 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세포가 정자예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세포가 정자.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난자예요. 난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난세포라고도 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는 세포가 왜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왜 하는지, 그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두어서 그 과정에 대한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사가 뭐고 염색체가 뭔지 그걸 배울 거야. 근데 그 염색사와 염색체 개념은 어디에 올라가서도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과목인 고율통합과학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염색사 개념이 많이 혼동되어서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염색사 개념, 염색체 개념, DNA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을 잘 구획을 잡아두시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써먹을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암기식으로 그냥 이 시기 것만 필요한 것만 외워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날 거, 생명과학 원어에서 만나는 것들도 어렵겠지만 먼저 설명을 크게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자꾸 반복해서, 그죠? 여러분 걸 가도록 하는 형태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 욕심은 오늘 제가 중간에 우리 쉬는 시간 한 번 있잖아요. 2번 다 제가 들어오거든요. 오늘 제가 2번 다 들어와서 욕심껏 설명을 하자면 아마 134쪽에 있는 여기 페이지를 다 설명하고 138쪽 그리고 136쪽에 있는 체세포 분열 과정까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감수 분열 과정까지 들어가는 건 여러분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일단 먼저 그래서 지금 현재 134쪽을 합니다. 134쪽. 자,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다세포 개체라고 했어 방금. 그러면 여러 세포가 있는데 여러 개의 똑같은 체세포들이 많이 있는 거야. 여러분 몸을 만드는. 그리고 어떤 세포들의 모임은 일정 조직이 돼. 피부라는 조직. 또 어떤 세포들의 모임은 근육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낼 거고. 그죠? 그래서 동물의 구성 단계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분이 좀 택배인가요? 얘가 책을 안 가지고 왔다고. 뭐예요? 그건 뭘까요? 그 어머님이 그거 먹고 집에 들어오지 말해. 우리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선우 건가요? 선우 밥 못 먹었다고. 진짜 사랑받는 남자구나. 책 들어오지 말라 그랬대요. 남자쌤 장난친 거겠지 설마. 밥 못 먹고 왔다고 그랬구만. 나 진짜. 자 볼게요. 동물의 구성 단계 우리 중학교 때 중2 때 배웠던 거 따지면 생각해보면 세포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지. 이제 동물의 몸에 들어있는 조직에 뭐가 있냐. 자,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죠?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모여서 그지? 신경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수행하니까 세포들도 모습이 비슷해. 동일한 모습의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건 신경 조직, 어떤 건 근육 조직, 이렇게 이제 수축이완을 하게 하는 근육 조직. 또 어떤 거는 뭐 상피 조직, 피부 같은, 그지? 피부에 해당하는 우리 뭐 겉면을 보호해주는 부분, 상피 조직, 그죠? 또 어떤 조직은 결합 조직, 뭐 혈액이랄지 등등등. 오케이? 그것들을 구성하게 하는 여러 조직을 만듭니다. 오케이? 중2 때 여러분 배웠어요? 오케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배웠어요. 이 배웠던 내용이 고등 1학년 때도 또 올라가서 또 확장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 하나의 기관을 수행하죠. 기관을 만들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그리고 동물 안에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뭐 심장이나 그지? 동맥이나 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순환계를 만들죠. 순환계. 그런 순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배설계도 있고 감각기관계도 있고 면역계도 있고 여러 개가 모여서 완전한 개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아주 많은 세포들이 계속 세포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내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제일 첫 번째 체세포는 누구야 그러면? 선우를 만들어내도 선우의 몸에 아주 많은 세포들이 있을 거야. 그 아주 많은 세포의 제일 첫 바다의 세포는 누구야? 너네 뭐 댓글 달 때 일바 이런 거 잘하는 것처럼 제일 첫 바다의 세포 뭐야? 심장. 응? 너를 만들어냈던 제일 첫 바다 처음의 체세포. 정자. 아니 걔는 체세포가 아니지 생세포라고 했잖아. 정자랑 난자가 만난 엄마가 준 난자랑 아빠가 준 여러 개의 정자 중에 단 하나의 정자가 수정된 뭔 난? 수정란. 네, 수정란. 다행이에요. 어떤 친구는 유정란 말해가지고 놀랬어. 우리가 닭은 아니잖아요. 유정란 아니잖아. 닭한테는 유정란을 쓰겠지만 그죠? 자, 수정란이 여러분을 만들어낸 제일 첫 번째 세포야. 수정란이. 그지? 이 수정란이 한 개의 세포야. 난자 엄마가 줬던 정보에 아빠가 준 정액의 정보, 이 정액과 난액이 수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질을 가진 채로 이 두 개의 핵만 융합돼서 아빠가 정보 반 틈, 엄마가 정보 반 틈이 만난 하나의 핵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하나의 핵. 자, 이 하나의 핵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세포가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단세포 생물 아니잖아요. 계속 세포 수가 많아지죠. 똑같은 체세포가 많아집니다.
오케이. 자, 얘를 유전 정보로 따지면 아빠한테서 온 거는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서 온 정보들을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볼게. 이건 아빠한테서 온 1번에 대한 정보, 2번에 대한 정보, 3번, 4번, 5번에 대한 정보면 이건 엄마한테서 온 거, 이것도 엄마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서 온 거 반, 아빠한테서 온 거 정보 반이 만난 하나의 체세포를 만들게 되는 거고. 돼요? 엄마 정보 반, 아빠 정보 반이 만난. 이거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두 개와 모개의 정보를 한 세포 안에 같이 갖고 있다 라고 하여 EN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이걸 우린 핵상이라고 합니다. 핵상. 자, EN. 자, EN과 핵상은 크게 N 두 종류가 있어요. 핵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체세포 속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하나의 체세포 속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우리는 핵상이라고 해요. 크게 내 몸에 들어있는 한 완전한 성체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세포는 크게 EN자리 세포와 N자리 세포 두 종류의 세포밖에 없어. 오케이? 자, 차차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데 E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EN 지금 검은색은 아빠한테서 온 정보죠. 왜? 정액의 정보와 정액의 정보, 정자가 준 정보와 엄마가 준 정보 반반이 만나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했었잖아. 하나의 체세포가 됐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아빠한테서 온 정보와 엄마한테서 온 정보가 하나의 세포에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의 정보가 같이 있을 때. 오케이? 부계로부터, 부계는 아빠 쪽이야.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and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하나의 세포 안에 같이 존재할 때, 한 세포 안에 같이 존재할 때, 같이 있을 때, 오케이, 우린 그걸 EN이라고 표현한다. EN, 오케이, 하나의 염색체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 안에 이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염색체라고 하는 정보의 상대적인 수를 우리는 상대적인 수를 핵상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EN과 N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걸 또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냐면 자, 부계로부터 왔어요, 모계로부터 왔어요. 하나의 세포 안에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거,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거, 하나는 부계한테 왔어요, 하나는 모계한테 왔어요. 각각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았잖아.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있죠 지금. 그치 선우야?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이 하나의 세트로 상동으로 있죠. 상동.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상동사이다, 상동사이이다, 상동관계이다,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상동사이다가 아니라 상동관계이다라는 표현이야. 상동관계이다 또는 상동염색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동이라는 그 키워드가 어떤 의미라고? 아, 하나의 세포 안에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이렇게 세트로, 그지? 쌍으로 밸런스 있게 같이 있구나. 이런 표현을 우리는 상동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들이 염색체 모습을 있으면 우리는 그걸 상동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여러 막 조직이 되기도 해. 조직들 여러 개 묶어서 기관이 되기도 해. 기관계 여러 개 있고 온전한 여러 세포로 되는 완벽한 나라는 개체가 되어 있을 때, 그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 몸에 존재하는 모든 체세포는 한 개의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 자, 여기서 퀘스천. 자, 예를 들어서 심장 벌렁벌렁 뛰게 하죠? 자,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몸, 선우의 몸에 심장을 계속 벌렁벌렁 뛰게 하는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장의 제일 기본적인 체세포가 있겠죠.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의 체세포.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우의, 저 작은 눈이긴 하지만 선우의 눈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죠? 빛 정보를 흡수하게 하는 눈에 뭐가 있어요? 눈에 우리 3학년 1학기 과정하면서 배웠죠. 눈에 지금 수정체가 있고, 그죠? 뒤쪽에 망막이 있고, 그죠? 망막에 막 시각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망막이라는 장소에서 시각세포가 있어서 그 시각세포가 여기서 들어온 빛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상을 받아들여 흡수를 해. 그리고 시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들어가서 대뇌가 판단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눈에 존재하는 시각세포가 있을 거야. 그럼 선우라고 하는 개체니까 똑같은 개체에 선우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선우의 심장의 체세포와 선우의 눈에 빛 정보를 수집하게끔 해주는 시각세포의 얘는 그지?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그지? 심장의 체세포 중에 심장의 근육세포라면 얘가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계속 명령을 주니까 수축이완을 계속 반복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선우의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세포라면 심장을 수축해 이완해 이걸 이렇게 막 전기 충격 주듯이 막 찌릿 하면서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 오케이? 근데 선우의 눈에 존재하고 있는 시각세포, 망막에 존재하는 시각세포는 뭔가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외부에 있는 빛 정보를 흡수하고 그 정보를 보고해주면 땡이잖아. 그죠? 오케이? 선우 몸에 존재하고 있는 체세포 종류이긴 한데 하는 역할은 지금 현재 다르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떨 것 같아? 지금 선우 몸에서야 선우 몸에 있는 심장이 근육세포 선우의 몸에 눈에 들어있는 시각세포. 그치? 해준 역할이 지금 현재 버젓이 다르죠? 오케이, 달라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다르겠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유전 정보는 똑같을까 다를까? 형,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 왜? 선우야,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똑같아? 진짜로? 선우니까? 똑같을까 다를까? 하윤이 똑같아?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똑같아? 똑같아 연우? 지금 해주는 역할이 다른데? 기능이 다른데? 해주고 있는 일이 다른데? 진짜로? 확실히? 진짜 똑같아? 정말로? 레알? 근데 이렇게 다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세포가 달라서. 세포가 다르면 다른 개체인데? 너 똑같다며? 똑같다며? 왜 앞뒤가 달라? 자, 일단 정답 알려드리면 자, 선우 몸에 있었던 선우의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동일한 세포를 만들게 하는 체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한 개가 두 개로 이때의 체세포 분열은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내는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두 개로만 나눠지는 거야. 오케이? 두 개 세포로 되기도 하고 빠르게 얘가 네 개 세포로 되기도 하고 빠르게 8개 세포가 되기도 하고 계속된 체세포 분열을 막 거듭해요. 돼요? 거듭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지금 현재 하나는 눈에 가가지고 눈에 있는 망막의 시각세포가 된 거고 하나는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가 된 거야. 계속된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현재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 다른 것 뿐이야. 하나는 심장으로 오케이? 하나는 어디로? 하나는 눈으로. 오케이?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냈던 분열의 과정은 다 무슨 분열이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같은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근데 선생님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도 지금 현재 해주는 역할이 다르잖아. 얘는 수축 이완을 하게끔 하는 전체적인 세포가 찌릿찌릿 수축 이완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 심장을 움직이게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끔 해줄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현재 빛 정보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왜 이렇게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 왜 이렇게 서로 완전 독립적인 각각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야. 어떤 거냐면 자, 모든 정보는 하나의 체세포에 똑같은 상태로 정보가 들어있었어. 아까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았던 그 모든 정보를. 근데 점점점 세포수가 늘어나서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면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약간씩 세포도 자신의 역할이 분화돼. 그래서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오케이?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모든 계절의 옷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선입고 옷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옷을 항상 옷장에 마치 나의 뭐 드레스룸처럼 열어두고, 그지? 항상 열어두고서 옷들을 항상 꺼내는 건 아니죠. 오케이? 아마 여러분의 방이 있고, 예, 옷장이 조그만하게 있으면, 그지? 부피가 큰 여러분의 겨울옷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따로 관리를 해주실 거야. 여러분의 옷이긴 하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지금 안 써, 이제 당장 쓰지 않을 거니까 야 버려 하고 버려요? 부피 많이 차지하니까 너 버릴래.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다시 사서 입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리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엄마는 현명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잖아? 그럼 이제 겨울에 안 입을 것 같잖아? 우리 엄마는 한 3월, 4월까지도 여전히 그 구스다운 긴 거, 롱패딩, 뭐 짧은 거, 두툼한 거 아직 크린토피아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꽃샘 추위가 오거든요. 그래서 좀 겨울이 간 것 같아. 5월쯤에는 이제 맡겨. 그래갖고 이제 막 크리닝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진공 팩이 있어요. 그 부피가 큰 겨울 이불들도 마찬가지. 그냥 항상 널브러서 꺼내놓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옷장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막 청소기로 흡입해갖고 봉지에 싸가지고 부피를 줄여 넣어놔. 오케이?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뿅 하고 꺼내 입는 거야. 오케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정보를 안 필요할 때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아니라고. 싹 다 가지고 있는데 얘를 꽁꽁꽁꽁 하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만 굳이 그 세포는 자주 쓰지 않는 것 뿐이야. 이해되겠어요? 모든 옷장에 여름부터 봄까지의 모든 계절의 옷을 다 열어놓고 쓰지 않고 수십 때때로 지금 여름이니까 얇은 것만 반팔 반바지, 그지? 뭐 긴 바지 한두 개, 나머지를 다 버린다? 아니다. 얘를 잘 클리닝 해가지고 압축해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다시 꺼내다 입는 거야. 응축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하나의 세포들이 계속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동일한 체세포들이 계속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씩 뭐 하는 거야? 분화되어 갈 때. 그지? 분화돼야 돼. 뭐로? 아, 야, 너는 근육세포로 분화돼야 돼. 오케이? 야, 너는 그러면 시각세포로 분화돼. 라고 이렇게 분화되게끔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 시각세포 안에도 근육세포와 똑같은 정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근육세포에서 주로 쓰는 근육수축 이완에 해당하는 정보를 잘라서 버린 게 아니고 잘 압축해서 패킹해놓고 저 어딘가의 기억의 저장소에 담아두고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리고 시각세포가 기능을 주로 해줄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늘 열어서 쓰는 것 뿐이고, 시각세포 안에서는. 근육세포도 마찬가지 시각세포와 동일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압축팩에 잘 포장해서 패킹해서 넣어두고 자주 꺼내서 열어보진 않는다고. 왜? 근육세포 또한 주로 근육수축이완에 대한 정보를 늘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정보만 주로 열어놓고 잘 읽어서 쓰는 거고, 자주 안 사용하는 빛을 흡수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패킹해서 잘, 네? 겨울에 있던 그 봄에 정리된 겨울의 옷처럼 잘 패킹해가지고 들어가요. 오케이? 근데 내 몸에 있었던 세포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근본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 하나의 세포로부터 비롯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오케이?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주 잘. 그게 염색체 응축 개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4쪽 아래 가보시면,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큰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염색사와 염색체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유전자의 개념을 살짝 잡아드리기 위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아드린 겁니다. 보시면 세포에 핵이 있어요. 핵. 지금 저는 체세포입니다.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세포 내 소기관들의 구조와 기능 고일통합과학을 하시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워요. 배우고 그것을 수능을 보는 과목입니다. 자, 핵이고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포질이고요. 세포질을 막고 있는 외부로부터 물질이 출입되거나 출입을 조절해주는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넌 세포막, 물질의 출입 조절, 안쪽엔 세포질, 너는 핵. 오케이? 핵은 말 그대로 모든 명령어를 갖고 있어.
아빠한테서 온 정보 반, 엄마에게서 온 정보 반. 그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모든 명령어를 갖고 있는데 그 명령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전물질이라고 해요. 그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 DNA. 오케이? 오케이? DNA. 이 DNA는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중 나선 구조처럼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한 가닥에 이렇게 생긴 선형이 있으면 쟤와 마주보는 똑같은 형태가 마치 계단 구조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우린 다 DNA라고 해요. 네. 오케이? DNA. 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DNA는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 책 134쪽 중간에 그림 봐봐. 내가 DNA 그림 그렸잖아? 그지? 이중 나선 구조 DNA 그림 그렸는데 그 DNA 그림에 더 디테일을 보니까 막 녹색, 노란색, 그 다음에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막 이렇게 네모들이 반복된 거 보여 혹시? 요렇게 네모, 또 요렇게 네모, 요렇게 네모. 색깔은 서로 다르. 네. 보여? 색깔이 서로 다른 네모들이 막 반복된 게 보일 거야 이쪽에. 네. 그죠? 그리고 파란색도 이 반대편 얘도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네모들이 이렇게 반복된 게 보일 거야.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보야, 명령어야. 오케이? 정보야, 명령어. 자, 여러분 지금 처음 겨우 한 수 떴는데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선생님이 바바바바바 폭탄처럼 쏘아댈 거야. 그 모르는 단어들이 지금 여러분이 제일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 내용이 고등통합과학하고도 연결돼. 오케이? 네. 고등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주요 그 키포인트 단어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저 네모가 뭐냐면 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아이야. 뉴클레오타이드.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줘.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DNA라고 표현하고요. 그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즉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그거 이 네모들을 뭐라 하냐? 뉴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적었어요? 안 적었지? 많이 적어줘. 뉴클레오타이드 적었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저 네모가 뉴클레오타이드고 저 네모라고 하는 형태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저 뉴클레오타이드에 혹시 이제 여러분이 뭐 과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셨다면 뭐 이렇게 이중 나선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어떤 건 A나 T, G, C 막 C, C, T, T 뭐 A, A 막 블라블라 써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얘도 마주보고 있고 너가 A면 너는 뭐 T, 너 A, C, G, G, 뭐 G, A, A, 뭐 T, T 막 이렇게 블라블라 막 써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내가 비유를 해줄게. 저 뉴클레오타이드는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나무 블록들인데 그 기본적인 나무 블록들에 어떤 형태들이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거야. 비유를 하자면 이게 사플 중학교 3학년과 책이야. 그지? 자, 얘 종이라고 하는 재질,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지? 그지? 이 종이가 뭐면 염색체면, 그지? 수학책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 해당하는 막 그 뭐 인수분해 공식이나, 그지?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블라블라 써져 있잖아. 그지?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이 다르지. 맞죠? 사람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엄마 아빠가 다 다르잖아. 그지? 엄마 아빠가 다 다르지만 그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건 다른 엄마 아빠 나라고 아니면 개나 고양이 모두 다 똑같이 이중 나선 구조라는 형태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이중 나선 구조라는 DNA는 세균에서부터 누구까지 뭐 고양이, 개미 아니면 식물마저도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의 핵에 다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게 다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오케이? 근데 그 이중 나선 구조 안에 쓰여져 있는 그 정보들은, 그죠?
정보의 순서들은 ATGC라고 하는 건 모든 개체에서 세균에서부터 뭐 어떤 건 A, 어떤 건 여기 끝에 T, 어떤 건 G, 어떤 건 C 이렇게 딱 네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오케이? 개 고양이마다 다르며 오케이? 이제 쓰여져 있는 정보가 다른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한 형태는 다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이중 나선 구조 안에 쓰여져 있는 이 ATGC가 몇 개가 반복되고 A가 몇 개 있고 T가 몇 개 있고 ATT, GCC, TGAA 이 블라블라의 정보의 순서들의 조합이 한 명 한 명씩마다 다 다른 고유한의 것들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도 나의 아빠와 엄마로부터 각각 반반씩 정보를 받았지만 그 반반들의 어떤 우열의 관계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 표현형도 달라.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고 조금 더 확산된 상태로 사람의 유전까지도 나중에 3화 2학기를 하면서 배우겠잖아. 아직 안 끝났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배우다 보면 어떤 거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진짜 이럴 수 있거든. 엄마 아빠가 진짜 정말 잘생긴 배우야. 근데 보통의 배우들은 잘생겼기 때문에 그지? 거기서 태어난 딸이나 아들들은 진짜 엄청 잘생겼다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의 열성 유전 정보들만 받았을 경우에 안 닮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A형이고 오케이? 아빠가 B형이야. 오케이? 근데 혈액형을 따졌을 때 A형이고 B형이니까 O형이 절대 태어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O형이 태어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A형하고 B형 집에서 O형이 태어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DNA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전물질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 기본 단위체들이 뭐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선생님이 염색체, 염색사 개념까지 하고 세포 분열이 왜 일어나는지까지 할게요. 쉬었다가 들어가 봅시다. 혹시 개념이 어려우시면 내용 읽어보고 복습하고 계셔도 돼요. 오늘 134, 135까지 끝내겠다. 최선. 자, 볼게요. 살짝 줌인. 네, 이렇게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해야 될 것들을 좀 마저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ATGC라고 하고 있는 네 종류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고일 통합을 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저 ATGC라고 하는 정보들 하나들이 의미 있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개의 염기의 배열 조합들 어떤 건 ATT, T, 막 TTT, 막 GGG, GAAA 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건데 그들이 세 개씩의 염기쌍이 어떤 건 1번 아미노산, 어떤 건 2번 아미노산, 어떤 건 뭐 10번 아미노산, 어떤 건 뭐 20번 아미노산 각각 정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염기의 순서 배열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결합으로 효소도 만들어지고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 있죠.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인슐린, 티록신 그런 모든 호르몬, 효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이 유전 정보들이 어떠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들이 놓여있는 그 정보들을 우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구나. 그걸 우린 아밀레이스를 결정하는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정보 아밀레이스를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시각세포에서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 정보 그걸 우린 유전차라고 하는 거야. 빛 수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 뭐 효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엄마와 아빠부터 각각 받아서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한 개의 세포에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 분화된 세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세포들은 주로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메인으로 할 거잖아.
비수직과 관련된 정보, 비수직과 관련된 정보들을 꼭 필요로 할 거고 그 시각세포가 뭐 효소를 만들어서 그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그것들의 유전 정보를 쓸 일은 별로 없겠잖아. 그렇다고 해서 잘라가지고 버려낸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빨리빨리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싹 다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걔네들이 분화가 되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정보들은 언제나 편히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읽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야 하잖아. 효소를 만들어내서 형질이 발현될 거거든. 돼요? 그렇게끔 해내기 위해서 언제든 자주 읽을 수 있도록 늘 열려져 있어. 그 정보들이 언제든 늘 편하게 우리가 의복을 입고 벗고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시각세포 안에 들어있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밀레이스를 만들게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지금 현재 여름인데 내 옷장에 있는 겨울옷처럼 그쵸? 내 옷장에 있는 겨울옷은 지금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클린토파에 맡겨가지고 잘 세탁해서 압축팩에 집어넣고 잘 압축되어 있을 거라고. 다음에 필요할 때 얘를 꺼내다 쓸 거라고.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형태들은 어떻게 압축을 시키냐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전 정보들을 이렇게 실패에 해당하는 실패가 뭐야? 기준값. 기준이 될 수 있는 뭔가에다가 얘를 둘둘둘 동염해서 막 응축을 해놓는 거야. 그지? 클린토피아에 압축하는 것처럼. 자, 얘가 이름이 누구냐?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에요.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다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전자 써여져 있는 정보들을 2바퀴 반 정도로 동염해 놓은 거야. 이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린 건 이중 아성 구조의 DNA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자주 안 사용하는 그 유전 정보의 배열 서열들을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다가 2바퀴 반 정도 응축, 2바퀴 반씩 또 응축, 이렇게 응축을 계속 거듭해서 잘 패킹해서 패킹된 부분도 있고 언제든지 그 정보를 읽어다가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정보도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의 세포의 핵에 평상시에 늘 이런 상태로 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걸 우리는 염색사라고 해.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는 평상시의 유전 정보의 모습, 그거 염색사. 염색사는 여러분 책에 여기서부터 자 봐봐. 이쪽에 있는 여기 자 펼쳐져 있는 DNA 정보도 있고, 그죠? 돌돌돌 여기 지금 보시면 단백질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 단백질이 히스톤이에요. 히스톤. 거기 단백질에다가 히스톤이라고 적어주세요. 그죠? 오빠 안 쓰고 있는 선우 오빠 적어주세요. 거기 여러분 책에 써져 있는 단백질의 그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이 올라가면서 계속 배울 단백질의 이름이 히스톤입니다. 히스톤.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일종의 기준팩, 그치? 뭔가를 고정시키거나 뭔가를 응축시키는 가장 기준값, 디폴트 값이라서 자주 안 사용하는 DNA를 2바퀴 반 동염해 놓고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2바퀴 반씩 동염해진 형태들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요렇게 지금 하나 보이죠? 그죠? 하나 보이고 또 오른쪽에 또 하나 보이고 하나 둘 셋 5개 보이죠? 그치? 각각 지금 응축되어 있는 5 덩어리들이 있는 거야. 그 하나하나들이 지금 응축이 되어 있는 거네 라고 하여 응축된 그 히스톤의 DNA가 2바퀴 반 동염해져서 응축되어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은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 실패에 응축된 DNA가 2바퀴 반 동염해져서 응축의 기본 단위, 응축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거기에도 얘를 써줘. 여러분 책에는 자 응축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이 안 나와져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DNA 여기 지금 여기 그치? 그리고 이거 단백질 히스톤이랬지? 그치? 히스톤의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 여기 그림이요.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었고 이 히스톤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응축되어 있죠? 너도 응축되고 너도 응축되고 다 응축되어 있잖아. 그치? 응축을 일으킨 개의 이름은 뉴클레오솜입니다. 네, 잘 쓰고 있겠죠? 뉴클레오솜. 알겠나요? 뭐였어요? 뉴클레오솜이. 얘가 뉴클레오솜이에요. 네, 잘 찾았어요. 얘가 뉴클레오솜. 응축을 일으킨 기본단. 얘가 뉴클레오솜. 너도 왜 멀리 있냐? 얘가요? 알고 있었네, 진짜. 그럼 이 시키.
예, 뉴클레오솜이에요. 적어주세요. 뉴클레오솜. 응축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 응축을 일으킨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 돼요? 자, 봐. 오늘 지금 어떤 용어가 나왔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그죠? 그다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네모 박스, 그죠? 네모 블록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고,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우리는 DNA라고 했었어. 오케이? 그리고 그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전체 내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선형의 정보에 반틈은 다 아빠한테 받은 거야. 나머지 반틈은 싹 다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지? 나의 체세포는 엄마가 준 난자에 아빠가 준 정자 하나가 수정돼서 태어난 하나의 체세포니까. 그죠?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반반의 정보들이 하나의 세포에 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한 가닥만 그림을 그린 거야. 얘를 엄청나게 많은 블라블라블라한 정보들을 싹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엄마한테 받은 거 반, 아빠한테 받은 거 반. 그게 세포의 핵에 다 들어있다.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염색사는 뭐냐면 염색사는 여러분의 세포의 평상시에 그지?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부터 물려받아서 어떤 거는 자주 읽을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자주 안 쓰는 정보는 이렇게 응축된 형태처럼 여러분 책처럼 응축된 부분도 있고 동염에서 돌돌돌 동염에서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케이? 언제든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막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들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걸 염색사, 실사를 써서 염색사라고 쓴다고. 오케이? 얘와 비교되는 건 뭐냐? 염색체야. 염색사와 비교되는 개념은 염색체. 염색체는 한자로 몸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조금 더 막대기 같은 구조로 딱딱하고 되게 많이 응축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이 두 개가 비교 형태로 비교 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나는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세포의 핵에 사람은 세포의 핵이 뚜렷하게 있을 때 핵 속 너머로 엄마하고 아빠부터 물려받은 정보가 저 염색사 모습으로 있어. 오케이? 엄마한테도 반, 아빠한테도 반을 물려받았다라고 했었죠? 총 46개. 종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고 개수도 다 달라. 오케이? 종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르고 개수도 다 다른데 염색사의 모습으로 어디 들어있다고? 여기 지금 핵 속에 들어있다. 사람은 총 46개 가지고 있어. 23개는 아빠한테 받았고 나머지 23개는 엄마한테 받았어. 이렇게 반반씩 물려받아서 실처럼 존재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계속 표현할 거야. 아까와 같이 막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된 부분도 있는 그런 모습이 실제는 염색사인데 실사라고 하여 아빠한테 받은 건 검은색으로, 그지?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엄마한테 받은 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저 한 가닥 이렇게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이 두 개가 얘네들은 1번 염색사, 얘네들이 2번 염색사, 쟤네들이 뭐 3번 염색사 뭐 이런 거야.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총 23번째까지 있다. 오케이? 하나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상동 상태로 늘 존재한다. 체세포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돼. 오케이?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봐. 자, 이제 체세포에 존재하는 염색사 모습으로 대부분 핵 속에 이렇게 이 오픈된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는 형태들로 존재하고 있었던 게 염색사 모습인데 언제 그러면 염색체처럼 염색체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 막대기 같이 돌돌돌 동여매진 응축된 이런 그림처럼 그림을 많이 표현해. 이렇게 응축되어 있고 또 얘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이런 나비 같은 구조로 많이 표현해. 아빠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엄마한테 받은 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비 같은 구조로 많이 표현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너도 염색체고 너도 염색체야. 둘 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거, 이렇게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염색사와 뭐가 다른가? 그지? 언제 이렇게 체로 나타나고 언제는 염색사로만 있는지가 궁금하잖아. 그걸 물어보거든. 그것도 설명을 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요걸 먼저 알아야 돼.
저는 지금 134쪽 위에 A를 설명할 거야. A.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져. 체세포도 체세포로부터 체세포를 만들고 체세포에서부터 생식기관인 정소나 난소에서 생식세포인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 특정 이유가 있을 때. 오케이? 세포가 왜 분열하여서 또 하나의 세포를 또 만드는지.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요. 그죠? 세포가 왜 분열해서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엄마하고 아빠한테 정보 반반을 받았잖아? 수정된 수정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던 한 개의 수정란이 나 덩치가 커질 거야. 이렇게 대빵 커진 채로 기능을 할 수도 있잖아. 한 개의 세포가 그냥 그 하나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서 큰 크기의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서 성체가 되어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몸은 계속 작은 크기의 체세포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여러분이 되어 태어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요만했잖아. 50cm. 그치? 근데 여러분의 지금 현재 키? 이 키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지. 남학생은 더 계속 자라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180까지 자란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있던 세포의 개수가 늘어난 거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려면, 그죠? 자, 뭔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세포의 하나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거거든.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개수를 더 늘려가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포는 왜 분열하여서 세포의 수를 늘리는가?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산수를 좀 해야 돼. 자,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칠판 보고 있어요? 정육면체. 얘는 1cm짜리 정육면체고요. 쟤는 3cm짜리 정육면체입니다. 돼요? 얘를 세포로 빗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세포로 빗대어서. 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핵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핵이고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이 얘네들이 핵의 통제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핵의 통제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공간의 크기. 자, 그걸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부피 그리고 표면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면 돼요. 부피와 표면적. 얘의 부피는, 부피라고 하는 건 핵이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공간의 크기야. 얼마야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부피죠? 그죠? 얘의 부피는 얼마야? 가로, 세로, 높이가 부피죠? 그쵸? 오케이? 가로, 세로, 높이니까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맞나? 83 3, 3, 9, 9, 3 미쳤어요? 9, 3, 27이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지. 더위를 먹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부피죠? 부피. 자, 그러면 부피가 그지? 이 핵이 컨트롤하는 내부 공간의 크기가 부피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와서 그지? 흡수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그걸 표면적이라고 해. 돼요? 표면적. 외부로 닿을 수 있는 면적. 근데 얘의 표면적은 얼마야? 1cm짜리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몇 개 있어? 6면 있지 않나? 가로 양 옆에 4개면 위아래 2개면 해서 총 6면 있으니까 6이죠. 6입니다. 표면적이. 근데 얘는 3 곱하기 3짜리가 6면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쵸? 그래서 겉넓이 얘는 3 곱하기 3짜리가 6개. 9, 6에 54죠. 오케이? 둘을 비교를 같이 해볼 거야. 왜 우리 몸이 여러분의 세포든 다세포 개체가 계속 한 개의 세포가 무한정 계속 커지지 않고 일정 크기가 되면 유전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이 조그만한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세포의 개수를 늘려가는가, 그걸 얘기할 거라고. 그게 생존에 더 유리하고 그게 더 진화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는 거거든.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왜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더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봐봐. 핵이라고 하는 건 내부는 그지? 안에서 컨트롤하는 공간의 크기야.
핵이라고 하는 그 감독관이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공간의 크기고, 그리고 그 공간만큼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와줘야 또이또이야. 같다고. 오케이? 그런데 부피는 지금 얘가 1에서 3으로 한 면이 3배 자란 동안에 부피가 얼마 증가했어? 1에서 선우야 27로 27배. 내부의 핵이 컨트롤하는 공간의 크기는 27배 증가했어. 맞지? 그러면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도 똑같이 27배 증가하면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덩치가 커져도 이게 더 똑같네, 괜찮아, 이럴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외부에서 물질이 이 세포에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정도를 판단을 해봤더니 얼마야? 얘는 6이었는데 얘가 54로 9배죠. 외부에서 내부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표면적의 넓이는 9배밖에 안 돼. 얘와 부피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 게 아니라 고작 증가한 정도가 9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덩치가 큰 게 외부에서 물질이 더 깊숙이 깊숙이까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더 불리한 거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으로 따져서 생각해야 돼요. 전체 부피를 나눈 거야. 단위 부피당 표면적 값을 따져봐야 돼. 이 아이의 부피는 전체가 1입니다. 표면적이 6이고요. 1분의 6이야. 그래서 돼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 값이 저 세포 크기가 쬐깐한 아이는 1분의 6이에요. 돼요? 근데 이 아이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전체 부피가 27이었죠? 그죠? 그러면 54를 27로 표면적을 27로 나누게 되면 1에 해당하는 부피당 얼마씩의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온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나눠봤더니 얼마야? 54를 27로 나눴더니 2밖에 안 되잖아. 2배밖에 안 된다고. 2배밖에. 2밖에 안 돼. 오케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고작 해봤자 얘는 2밖에 안 되고요. 세포 크기가 조금만 넘으면 6이나 된다고. 돼요? 그래서 외부의 물질이 더 깊숙이 안으로 잘 들어오고 소통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 살짝 세포가 생장하다가 요렇게 덩치가 커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질 만큼 살짝 세포가 커질라 치면 차라리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나도 핵을 갖고 있고 니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작은 사이즈의 두 개로 뽀개버리는 게 훨씬 더 물질 교환에 유리한 거야.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커피나 이런 것들을 타서 먹으려고 할 때 설탕이 부족해. 가루가 물에 더 잘 녹아 들어가지 각설탕보다. 그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가 세포 크기가 큰 게 세포 크기가 작은 게 누구야? 어떤 게 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 선우야? 어떤 세기가 단위 부피당 더 표면적이 큽니까? 세포 크기가 큰 게 커요? 세포 크기가 작은 게 커요? 오이 다 듣고 있었어. 좋은 줄 알았더니 작은 게 더 커요. 쬐깐할수록 가루 설탕일수록 물에 더 잘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단위 부피당 표면적, 이 키워드 되게 중요해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물질 교환에 유리해요. 그러려고 세포는 자기의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핵으로 두 개로 나눠져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제를 준비하려고 할 때, 분열을 준비하려고 할 때 짜잔 등장하는 게 그게 염색체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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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오케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물질 교환에 효율적입니다. 오케이?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의 책에 두 장 넘겨보시면 138쪽에 있습니다. 138쪽 별표 한번 쳐줘봐요. 138쪽. 별표 한번 쳐줘봐요. 이걸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실험 보고서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행으로.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 138쪽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 지금 뭘 이용하냐? 한천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한천. 이와 비슷한 세포가 왜 체세포 분열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 그 실험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자체가 한천이 뭐냐면 무기야, 무.
혹시 그 도토리묵 알아요? 도토리묵? 도토리묵은 색깔이 투명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얼음에 먹는 별미 중에 그냥 투명한 묵처럼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콩가루 집어넣고 이렇게 마시는, 그지? 우뭇가사리처럼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걔는 세포들처럼 똑같은 우리의 세포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투명해서 외부로부터 물질이 흡수되어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투명한 형태의 무기예요. 한천이 그런 건데요. 그 한천을 1cm짜리와 3cm짜리, 뭐 2cm짜리로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킬 건데, 준비를 딱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떼기 아니라 투명한 그 상태에 뭐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셔줍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NaOH예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NaOH라고 하는 염기성 용액입니다. 염기성 용액. 자, NaOH라고 하는 수용액에, 염기성 용액에 충분히 담궈줍니다. 돼요? 수산나트륨. 염기성 용액은, 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라고 하는 용액의 액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성은 수소이온이 많은 거, 그 다음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지시약을 이용해서 어떤 그 물질이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어떻게 스며들어가고 있는지를 컬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돼요? 그래서 이 수산나트륨이 충분히 적셔졌을 때는 색깔 자체가 없어, 수산나트륨이. 그러니까 그냥 투명해. 오케이? 아무 색깔이 없이 그냥 투명했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레디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페노프탈린 용액이 들어있는 거. 근데 페노프탈린 용액도 색깔 자체는 원래는 얘가 무색입니다. 오케이? 얘는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만 색깔이 바뀌어지는데요. 여길 땐 색깔이 없었어. 무색이야. 산성일 때도 색깔이 없고요. 중성일 때도 색깔이 없습니다.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요. 염기성 용액하고만 만났을 때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서 페노프탈린 용액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네. 오, 너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 물질인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돼요? 그래서 페노프탈린 용액이 있었는데 얘를 세 개를 동시에 땅 담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빨개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빨개져요. 막 피범벅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케이? 왜요? 얘는 수산나트륨 용액에다가 충분히 이 세 개의 한천을 충분히 적셔줬기 때문에 자체가 수산나트륨이라는 염기성 상황을 머금고 있었어. 이 한천들 자체가. 돼요? 수산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그 용액의 액성 자체를 이 네모 박스 세 개가 머금고 있었다고. 투명하지만. 근데 투명한 페노프탈린 용액에다가 이 세 개를 동시에 딱 축적해주면 외부 바깥에 있던 페노프탈린 용액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염기성 물질과 만나면서 색깔이 바뀔 거라고. 어떻게? 빨갛게. 돼요? 빨갛게 바뀔 건데 외부에서 보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빨개지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을 노출해 놓지 않고 한 30초만 지난 다음에 이 세 개를 동시에 건질 거야. 오케이? 빨개져 있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빨개져 있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빨개져 있는 얘네들 30초 이후에 건져서 가운데만을 컷해서 딱 반등문 빽빽빽 잘라가지고 내부를 보게 되면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냐? 1cm짜리, 오빠 여기 봐보세요. 선오빠 1cm짜리, 2cm짜리, 3cm짜리라고 해서 합시다. 반틈을 자른 단면의 모습에서. 돼요? 그러면 얘 전체는 다 빨개졌어요. 아예 싹 다 겉에 안에 모두 다 진한 빨강으로 빨간 그 페노프탈린 용액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이 빨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우야, 2cm짜리는 가탱이 정도까지는 빨개져 있어. 돼요? 근데 3cm 정도는 더 사이드 가탱이 정도까지만 빨개져 있고 가운데 깊숙이까지는 아직 못 들어온 걸 관찰할 수 있어. 그 말은 덩치가 크니까. 단위 부피랑 표면적, 즉 단위 시간 안에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 정도가 더 더디다는 거지. 즉 물질의 흡수, 물질의 교환이 훨씬 더 더디다는 걸 알 수 있어. 대학 덩치가 클수록 더 물질 교환이 불리하고 쬐끈할수록 와리가리가 더 잘 될 거잖아. 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 1번과 2번과 3번을 확인 문제를 채워줄 건데요. 확인을 채우기 전에 정리 1, 2번도 먼저 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두 개를 완성해 주십시오.
정리 1번, 정리 2번. 거기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를 채우고요. 138쪽. 아래 확인 문제 1, 2, 3번도 해주세요. 선우야, 해줘봐. 어서. 나 참아요. 어서. 참아요. 어쩌라고. 내일 안 올 거예요. 넌 못 오는 거지.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잖아. 아, 쌤 지금 테니스 치는 거예요 지금? 응, 잠을 깨우는 거야.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이거나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138쪽. 빨간색밖에 못 뜨네. 빨갛게 물들.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쉽니다. 학원 방학. 그래서 수목금토까지 수업 학원 방학이에요. 일요일 날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연락해줘요. 자, 일단 정리 1번, 2번.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요? 자, 정리 1번. 그래서 세포 크기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그죠? 작을수록 단위부피단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세포 중심까지 퍼져나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자, 그다음 세포 크기가 커지면 단위부피단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자, 세포가 일정 크기로 커졌을 때 두 개로 나뉘어지는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왜 세포로부터 분열을 하게 됐는가? 하나가 무한정 계속 커지지 않고 세포는 왜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한 개 세포가 외부로부터 물질을 잘 받고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너무 커지면 불리해. 그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두 개로 딱 아예 나뉘어져 버리는 분열을 하는 거야. 자, 1번 A와 B의 표면적. A는 얼마? 1cm짜리가 총 8조각 나져 있어. 맞아요. 8조각 나져 있기 때문에 48입니다. 자, B도 얼마야? B는 23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2cm짜리잖아 지금. 에이. 자, 그다음 2번 A와 B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근거로 자, A는 부피당 표면적이 총 얼마요? 1짜리에 해당하는 부피가, 그죠? A라고 하는 박스 하나로 생각해야 돼. 8조각을 다 합한 게 아니라 이 박스 하나당 A는 1분의 6이야. 그죠? A는 1분의 6이고 B는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8분의,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24잖아요. 3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B는 3이고 A는 6이기 때문에 자, 누가 더? A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더 커서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하다라고 써야 되겠죠. 부피를 따로 계산하고 표면적을 따로 계산해서 부피당 표면적으로 나타내주고 그 부피당 표면적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한 거야. 되겠어? 자, 다음 3번. 이 실험의 결과를 바르게 해석해 봅시다. 세포 크기가 크면 물질 교환에 더 비효과적이죠. 기억 틀리죠? 니은 맞죠?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커집니다. 세포 크기가 작아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커지고 세포가 작으면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더 받아들이기 유리하다. 니은 티귿 4번이 답이겠죠. 아직 안 끝났어. 숙제 적고 체크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다다음 주겠네요. 다다음 주. 자, 아주 오래된 형태일 거라 너무 진도를 많이 빼면 여러분이 또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포 분열의 필요성까지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직 제대로 염색체까지는 그냥 아웃라인만 좀 잡았어. 염색사와 염색체가 차이가 있는데 염색사는 언제든지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유전자와 응축된 부분이 있는 상태가 염색사, 그리고 그것이 복제된 이후에 딱딱한 막대기 같은 구조가 된 게 염색체,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게 염색체인데 그 과정까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다음 주에 설명할 거야. 8월이 들어가서. 그래서 숙제는 어디를 해줄 거냐면, 자, 몇 문제 안 돼요. 140쪽에 1번에서부터 140쪽에 있는 4번까지만 일단 해줄게. 네 문제 한쪽.
한쪽. 선생님 거 그래서 숙제는 일단 한쪽 내드릴 거고, 내일은 아마 별과 우주라고 하는, 자, 지구과학 파트, 3학 2학기 거 지구과학 파트 들어갈 거니까 결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결석하실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자, 숙제 한쪽 내드릴 거니까 다다음 주까지 완성해져 있읍시다.